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보면은, 자, 우리 26쪽이에요. 기본서 26쪽에 보면은, 자, 우리 6번에 보면 특수구조 또는 그 입체식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입체식 구조. 자, 우리 지금 조금 전 과정에 뭐 배웠습니까? 보면은 가구식이 있어. 앞자만 써도 되죠? 가구식 구조, 조족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자,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특별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입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입체식 구조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꽤 됐더라고, 벌써요. 그러니까 입체식 구조가 또 최근에는 조금 뜸한 거예요. 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입체식 구조에서는 이제 우리 뭡니까? 조금 전 과정에서도 그냥 말로 좀 했지만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뭐 휘인 모멘트 이런 용어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입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힘들에 저항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입체식 구조. 자, 요거 기본서에 있는 대로 보면은, 자,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 앞자만 쓰자고요. 입체 트러스 구조.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쉘 구조. 쉘 구조. 자, 그 다음에 절판 구조.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현수 구조, 아치 구조. 자, 그 다음에 아치 구조. 자, 그 다음에 공기막 구조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에, 자, 요게 입체식 구조에서 우리 시설 개론에서 핸들링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입체 트러스에서,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가구식에서 아까 뭡니까?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선형 부재라고도 합니다. 선형 부재. 자, 얘가 뭡니까? 가늘고 긴 부재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거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입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가세를 댄다 그랬어요. 대각선으로. 가세를 댐으로써 사각형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된 데다가 가세를 대니까 얘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게 삼각형이 가장 튼튼합니다. 자, 그래서 안정됐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해서요. 뭐라 그러냐면은 축방향력을 받는다. 축방향력을, 자, 우리가 그냥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추력이라 그래요. 축방향력을요. 추력.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자, 우리 부재에서,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둥 같은 경우. 자, 기둥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요? 축방향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얘 보입니다. 보에서, 자,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얘가 축방향입니다. 이런 걸. 자, 그래서 축방향력. 자, 이걸 갖다 추력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입체 트러스 구조. 자, 밑에 그림도 있지만, 자, 요것도 우리 기본 과정하고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됐다? 조립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이 힘에는 그저 좀 버틴다 그러는데, 자, 우리 이 힘에는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주는 게 뭡니까? 자, 얘가 뭐냐 하면은 가세입니다. 가세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슨 모양이 돼?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되고 튼튼한 구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고 또, 이 힘에, 자, 이게 수직 하중인데요. 이 힘에 보면, 자, 우리 뭡니까? 그죠? 일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이게 축방향입니다. 이게. 축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랬어요? 전단력이란 말이죠. 얘가. 전단력에 의해서, 자, 이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변형이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휘인 모멘트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조금 전에 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자, 요런 부재를,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입체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 요 그대로 더 보면은,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옆에도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축방향력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보자고요. 자, 여기에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두 개가 분산되잖아요. 여기 밑에는 무슨 힘이에요? 자, 이런 힘입니다.
자, 여기 또 잡으면 얘하고 얘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여기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살표 이게 축방향이란 말이죠. 축방향력. 자, 얘를 뭐라 그런다? 추력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자, 얘는 뭡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뭡니까? 인장력이 발생하고요. 얘는 뭐였어요? 압축력이 발생하고 얘는 인장력이고 압축력이고 인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방향력이라는 거는요. 압축력, 구체적으로 압축력, 인장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얘가 입체 트러스 구조다.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했다. 입체적으로 조립했는데 자, 여기 조립했죠? 이 조립을 갖다 이 조립한 거를 자, 우리 핀접합이라고 합니다. 핀접합. 자, 해서, 자, 핀접합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입체 트러스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쉘 구조. 쉘은 자, 우리 이렇게 영어 이거 썼죠? 쉘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개 껍질이다라는 거죠. 자, 조개 껍질에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중을 면내력 또는 면내 응력으로 전달하는 구조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중을 면내력. 자, 우리 이런 얘기죠. 오늘은 안 했지만은, 오늘 이따가도 또 하게 합니다. 좀 이따 하중과 응력하는데, 자, 우리 하중이 있고요.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중, 건축물에 비치는 물리적인 힘,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은 응력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방향은 다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공학에서 얘기할 때는 하중, 응력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하중. 자, 그래서 그 전장에 보면은요, 제가 그냥, 전장의 25쪽을 잠깐 보자고요. 25쪽에 보면은요, 부재력과 부재의 응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양가로 1번 보면 압축력. 압축력이니까 이 하중을 받는 겁니다. 하중, 압축력인데 압축 응력이라고 써 있죠. 얘는 방향이 반대지만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력, 압축 응력, 인장력 막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혼용해서 써서 여기서도요, 면내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면내 응력이니까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입니다. 얘는 하중이 눌러주는 거 같이 막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로로 써준 겁니다. 하중을 면내력으로 또는 면내 응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전달하는 구조. 자, 그러니까 우리 구조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개 껍질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중을 받으면은, 자, 요 빗금, 요 하나만 보자고요. 빗금이니까, 자, 요 빗금에서 여기서 요런 힘이, 요렇게 힘이 작용을 합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내력이라는 거는 단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면내력, 면내응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면이잖아요. 단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이걸 갖다가 면내력, 면내응력. 지금 화살표에서 자, 이런 힘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쉘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절판 구조. 절판 구조는 판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야? 절곡을 한 겁니다. 판을 접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안 써도 되죠? 자, 절판 구조는 판을 갖다가 접어갖고요. 접어갖고 얘도 뭐냐? 자, 뭐야? 접어서 자, 이제 축방향력을 받게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요것도 보면, 자, 이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종이를 갖다 이렇게, 이게 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흘러서 힘을 못 받는단 말이죠. 이게 하중 받으면 그냥 쭉 쳐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판을 갖다가, 자, 이렇게 이 판이 어떻든, 자, 이렇게 접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접어서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판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또 우리 그림에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수 구조. 자, 현수 구조 하면 우리 뭐 떠올리면 됩니까? 현수교. 우리 그 기본서에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도 있어서 현수 구조. 그래서 자, 케이블이잖아요. 현수 구조. 케이블은 인장력입니다.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현수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수 구조, 전번에도 그렸지만은, 자, 우리 뭡니까? 여기, 이런데. 자, 이게 뭡니까? 강물입니다. 강물, 또 바다라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다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얘도 그냥 하중 받으면 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기둥하기, 물 있는 데다 기둥하기도 어렵자. 할 수도 있지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여기다 기둥을 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케이블로.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그죠? 하중을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 다리잖아요, 다리. 하중을 받으면은, 자, 얘가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 이거 버팅기는 이 힘. 자, 얘가 뭡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인장력이잖아요, 인장력. 얘도 지금 이렇게 된 이것도 케이블이죠. 이것도 이런 힘이 받겠죠. 이런 힘하고, 이 색깔은 이걸로 할까요? 자, 이런 힘. 자, 여기서 이런 힘. 여기서 이런 힘. 이런 힘. 무슨 힘이요? 인장력. 그래서 현수 구조는 케이블은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힘이다. 자,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얘가 현수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수 구조의 이제 반대가 이제 아치 구조죠. 아치 구조는 이제 우리 조족식에서 또 진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면은 아치 구조는 뭐냐 하면 자, 우리 하중을 갖다가 하중에 의해서 인장력이 발생하는 거죠. 인장력을 갖다가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뭘로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 이게 우리 아치 구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장력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 압축력. 자, 여기서는 또 우리 지압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아치 구조다. 자, 우리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자, 조족식 구조의 벽입니다. 벽인데, 자, 우리,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하중 받으면 이렇게 처지든가 파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구조를. 자, 이게 뭡니까? 아치 구조입니다. 조족식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조족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벽돌을, 그죠?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하중이 받으면은, 뭡니까? 하중을 받으면 이 힘. 이게 뭡니까? 화살표. 우리 항상 이제 화살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니까 얘가 인장력입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로 해서 인장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힘. 자, 여기서 이 힘이란 말이죠. 이 힘. 여기는 이제 수직 이런 힘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항하는 힘. 자, 얘 있잖아요. 자, 얘가 뭡니까? 요 힘은 화살표가 모이는 거니까 뭡니까? 압축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치 구조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줘서 아주 튼튼하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보면 뭡니까? 얘는 축방향력, 구체적으로는 이거죠. 얘는 면내응력, 얘도 축방향력, 얘는 인장력, 얘는 뭐예요? 압축력.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26쪽에, 2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7쪽에 양가로 5번에 보면은요. 아치 구조하고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자, 추력이라고 돼 있죠. 추력이 뭐야? 축방향력이죠. 자, 근데 여기 뭐 직접 지지 이런 것들은 참고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기본 책이니까 놓아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온 자, 요런 내용들만 그냥 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에 보면은, 자, 우리 막구조에서도요, 막구조도 뭐 여러 개 있는데, 막구조 한 장 넘겨서 28쪽에 보면은요, 1번, 2번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냥 공기막구조.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공기막구조. 자,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우리 공기막구조 하면은, 자, 우리 풍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풍선 같이 그런 걸로 해서, 자, 우리 구조물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막은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다. 그래서 얘도 인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장력. 자, 근데 우리 또 기본서에 보면은요, 양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기막 구조에서 막 구조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내 외부의 기압차로 발생하는 인장력하고 압축력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 인장력만 썼는데 압축력도 봤습니다. 압축력이라는 거였제. 자, 요 표현을 하면, 자, 얘가 고무풍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기 공기 놓습니다. 이게 공기막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뭡니까? 항상 얘기지만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의 풍선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얘 풍선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무슨 역이에요? 이 막 자체는 인장력을 받는 겁니다. 그죠? 얘 자체는. 그죠? 인장력을 받는데, 자, 여기 안에, 공기막 구조 여기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힘, 여기서 저항하는 힘, 요거 화살표, 얘는 뭡니까? 압축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으로, 자, 외력을 감당하도록 한 구조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가, 자, 우리 뭐냐면은, 입체식 구조에서, 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벌써 꽤 됐어요. 여기 표시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시험 나온 표시를 안 해놨네요. 안 해놨지만 이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우리 항상 이러면 이렇게 돈다 말이죠.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입체식 구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가 분류하는데, 이 분류하는 방법은 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요 두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그냥 그렇고요. 자, 우리 라멘 구조. 이 라멘 구조 엄청 나왔습니다. 지문, 지금까지도 지문으로. 이제는 지문 하나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력이라고도 써 있지만, 그거 해도 되고요. 자,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약간 이렇게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다른 구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라멘 구조. 자, 이 라멘이란 말은, 자, 우리 가로하고 골조 구조라고 써 있죠. 프레임인데, 이 라멘 구조가 이게 독일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라멘,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둥, 보, 바닥판. 자, 우리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건축물죠. 바닥판이 일체화로 된 거죠. 자,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뭡니까? 이런 상가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라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일체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일체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요걸 또 요 강접합이다. 자, 여기서 강접합. 이런 얘기 뭐 하냐면은요, 우리 여기 트러스 구조 있죠? 입체 트러스 또는 트러스 구조 같은 건 무슨 접합이라고 돼 있어? 핀접합입니다. 얘는 강접합이에요. 핀접합은 뭡니까? 접합한 부위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합니다. 근데 얘는 딱 고정단이다, 이렇게. 자, 이런 얘기도, 자, 하는 겁니다. 얘가 라멘 구조. 자, 우리 일반적인 건물인데, 자, 근데 우리 벽식 구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도 다 이걸로 돼 있었어요. 기둥보, 옛날 아파트들. 근데 불편한 거예요. 이런, 특히 이 기둥, 우리 아파트 안에 기둥이 있고, 이 안에 보가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보편화된 거지만은요. 그래서 얘는 벽식 구조는 뭐냐면 얘가 없는 겁니다. 기둥과 보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기둥 있어요? 보 있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다고 제가 또 얘기하고요. 얘에 대체하는 거, 기둥과 보를 벽 또는 벽체라 그러죠. 벽체와 바닥판으로 이루어진 구조.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식이다, 벽이다. 자, 그래서 요게 뭡니까? 기둥하고 볼을 갖다가 얘가 벽이 다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벽 하나로 해서 얘가 기둥의 역할, 보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공간 활용이 좋죠. 그래서 또 그래서 가로하고 내력 벽식 구조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요 두 개, 자, 요 지문 요게 뭐 꾸준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고요. 그 밑에 벽식 구조에는 내력벽, 비내력벽은 자, 우리 조금 전 시간에 한 거 똑같은 거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보세요. 요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건축물 분류잖아요. 건축 구조의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시공 과정. 자, 우리 그죠? 이 시공 과정이니까 우리 뭡니까? 사용 재료, 구성 양식, 시공 과정, 시공 장소. 자, 이런 걸로 구별을 했잖아요. 자, 그런 건데, 자, 우리 뭡니까? 그래서 습식, 3번의 조립구조, 4번의 현장, 그 다음에 5번의 건식. 자, 이런 것들이 그 시공 과정에 의한 거라는 거죠. 시공 과정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시공 과정이니까 그 건축물을, 자, 우리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걸 토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답이 뭡니까?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뭡니까? 그죠, 이거. 라멘 구조하고 구별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류를 구별이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그래서 자, 요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9쪽에 보면은요. 자, 우리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중과 응력. 자, 우리 하중과 응력 보면은 자, 1번에 보면 하중이면서 옆에 보면요. 그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년이요. 매년.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이 총론에서는 두 문제, 만약에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하중하고 응력입니다. 우리 지금에서도 여기 뭐 하중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그 하중에 대한 얘기. 얘가 제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꾸 깊게 나오는 겁니다. 깊게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여기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자, 우리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 하중과 응력은요,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얕게 봤지만 오늘은 깊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깊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하중과 응력이 점점 깊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번에 나온 문제는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따 뭐 이제 문제 다시 또 보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우리 하중하고 뭐에 대한 얘기? 응력에 대한 얘기. 신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하중을 갖다가 자,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하중 받는다 그랬잖아요.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뭐예요?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 자, 그냥 쉽게 외력이다. 외력. 영어도 좀 알면 좋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알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로드라 그래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우린 지하도 지금은 많으니까 땅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에 미치는 자, 이게 뭐야? 수직 하중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하중이에요? 수평 하중 또는 횡하중. 횡력 많이 했잖아요. 얘입니다. 얘가 하중입니다. 자, 얘에 대해서 자, 응력은 뭡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메인이니까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얘 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력, 영어로는 스트레스라 그래요. 우리 그죠? 우리 여기서 무가 프레스가 확 왔다 그러잖아요. 하중에 힘 딱 오면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 응력이다. 자,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약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이런 힘. 또 여기서도, 자, 이런 힘. 그죠? 이게 뭡니까? 응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중하고 응력은 이렇게 되지만, 방향은 달라요. 반대 방향이지만, 힘의 크기는 같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수학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뭘로 보는 겁니까? 요 같다라는 걸 보는 거죠. 요것도 하나 요렇게 표시해 줄까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중이나 응력은 힘의 크기는 같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나 하중이나 응력은 막 혼용해서 씁니다. 공학에서. 자, 그래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하중. 그래서 이제 하중에 대한 얘기가 이제 1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더 어딜 넘겨서 보냐. 넘기고 보면은 32쪽에 보면은요. 응력이라고 있잖아요. 응력에서 이렇게 구별은 했지만은 이 응력, 이게 똑같은 거에서 응력에서는 뭐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는 여기 기본서에 이렇게 항상 있지만 응력도 얘기를 해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중을 갖다가 진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중에 대한 얘기인데 하중을 자 구분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뭐야 수직하중, 수평하중 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하중을 제가 영어 못하죠. 일부러 타임이라 그럽니다. 시간으로 해서 구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에 의한 거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기 하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기 하중. 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중이 뭐예요? 건축물에 미치는 외력입니다. 자, 근데 얘는 장기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장기적인 거라는 건, 자, 이렇게 건축물을 졌으면은, 건축물을 지고 나서부터 얘 없어질 때,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 그래요. 소멸이, 지금 제가 잠깐, 소멸이 아니야? 멸실이라 그래요. 멸실이 뭐예요? 부동산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멸실될 때까지 계속 있는 거를 장기 하중이라 그래요. 아, 이게 쉽게 뭐 어렵게 얘기해. 건축물 있으면 얘 완전히 무너지고 아니면 철거하기 때까지, 그때까지 미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장기 하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단기 하중은 뭐야? 때때로 가끔 이렇게 미치는 하중. 그거를 단기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용어들 설명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그렇지만 또 모르면 안 되잖아.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장기 하중은 건물 없어질 때까지 미치는 건데 얘를 또 구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재 하중이 있다. 자, 여기서는 고정이, 자, 요 말, 고정. 적재는 뭡니까? 우리 물건 이런 데 올려놓으면 적재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책상 갖다 놨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고정하중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하중,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사하중. 자, 그 다음에 영어로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데드로드라 그래요. 자, 요 로드라 그랬잖아요. 로드. 죽은 하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데드로드. 그래서 요 D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쪽에는 뭐 D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자,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하중을 공부한다 그러면 D 그러면 아, 데드로드 얘기하는구나. 고정 하중이구나. 사하중이란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적재한 거. 이렇게 올려놨다 그랬죠? 올려놨는데 얘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입니다. 고정돼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얘는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야. 적재돼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얘는 활하중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줄까요? 활하중. 그래서 활하중에 움직이니까 라이브 로드입니다. 그래서 L자, 라이브 로드의 L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요런 여러 가지 용어를 얘기하지만은 최근에는 얘는 요 말을 많이 쓰고 얘는 요걸 많이 써요. 적재하중 쓰긴 써요. 적재하중으로도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활하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하중 뭐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구조물이잖아. 구조부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기둥, 도, 바닥판 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고정하중입니다. 우리 그저 건축물에 지금 다 됐어요? 이게 고정하중입니다. 그러면 적재하중, 활하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랑 비교해서 적재물이라 그러죠? 자,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하는 여기에 책상들 있죠. 이게 다 적재하중입니다.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구들 또는 설비 이런 것들이 적재돼 있잖아요, 여기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거 우리도 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중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활하중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냐면, 자, 요 설비, 이렇게 그냥 설비 이러면은 적재하중, 활하중이에요. 라이브로드에. 근데 이제 여기에 요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고정설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정설비, 자, 여기다 썼잖아요. 고정하중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하중입니다. 자, 기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얘 무슨 하중이에요? 고정. 예? 자, 고정하중. 데드로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정이고, 그럼 얘의 반대.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거, 이렇게도 이제 제보는 가동, 뭐 가동형 또는 가동형, 이렇게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용어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형, 칸막이, 그 다음에 얘도 고정형 칸막이, 그러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말들로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말 이렇게 나왔을 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걸로 해서 딱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 구별하는 게 최근에 지문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은 또 문제풀이 같은데 보면은 잘 아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요게 장기하중이고요. 장기, 검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자, 얘에 비해서 자, 우리 단기하중은 잠깐 나타나는 거니까 뭐 얘기해요? 적설하중. 눈 왔을 때, 여기, 그죠? 눈 오면 여기, 자, 오늘 눈 조금 왔네요? 쌓이잖아요. 얘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때 얘 이제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요. 그때 하중이. 그러니까 적설하중. 적설하중, 영어로 스노우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S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기하중에 풍하중. 풍이 뭡니까? 바람 불잖아요. 자, 여기 바람 분단 말이죠. 그죠? 예, 이런 거. 바람 안 불면 없어요. 그래서 풍하중. 그죠? 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지진하중. 지진하중을 우리 어스케이크라 그래요. 어스케이크라 그래요. 영어로. 지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스케이크 로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 충격하중 등등등등 잠깐 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보면은,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는 고정하중, 적재하중은 위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 세 가지는, 자, 요렇게, 얘는 무슨 하중이에요? 수직하중입니다. 이제 방향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을 갖다 또 우리 연직이라고도 합니다. 연직이 뭡니까?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겁니다. 지구의 중심이니까 수직이. 그래서 요 두 말, 어떨 때 이런 말도 씁니다. 이 말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에 비해서 얘는요, 풍하중, 적설하중도 수직하중이에요. 풍하중, 지진. 일반적으로 자, 얘, 그죠? 바람이 이렇게 뭐 돌풍을 뭐 이렇게도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수평하중. 뭐라 그랬어요? 횡하중. 또 횡하중인데 횡은 또 우리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죠?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횡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구별이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자, 봤습니다. 자, 얘가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몇 년 전에는 자, 이런 데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도 지문 하나로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기본서를 보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서 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하중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이제는요. 자, 양가로 1번에 장기하중이 있고요. 자, 고정하중이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적재하중, 활하중, 라이브로드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활하중.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런 게 얘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합니다. 자, 활하중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단기하중에 뭐 있습니까? 적설하중. 자, 얘 조금 깊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자, 풍하중. 풍하중 진하게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지진하중. 자, 그러니까, 자, 얘 고정하중은 별 얘기 안 해요, 이제. 깊게 가는 거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까지. 자, 요런 것들을,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더 깊게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자, 적재하중, 동그라미 2번에 적재하중에서요. 자, 이제 기억은 자, 이제 우리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됐고요. 자, 우리 이제 니은서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이제 지우자고요. 자, 요거는, 자, 지우면서 보자고요.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으로, 자, 여기는 됐고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놔둬볼까요? 이거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풍화중에 대한 얘기. 자, 아니, 풍화중이랍니다. 지금 활화중. 활화중이 뭐야? 적재화중이에요. 활화중.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쓰자. 활화중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무슨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적재하중이에요. 라이브 로드예요. 자, 얘에 대한 건데, 자,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활화중에서 보면 니은입니다. 등분포 활화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집중 활화중이 있다. 자, 요 그림 이제 우리 활화중에는, 자, 먼저 쓰자. 등분포 활화중. 자, 그 다음에 집중 활화중. 자, 이게 이제 우리 공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요 그냥 우리, 자, 보를 가지고, 이제 보입니다. 보를 가지고, 이게 단순보라고 그래요. 단순보에서, 자, 우리 등분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일정하게, 자,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으로. 자, 그러니까 보에 균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등분포 활화중이고요. 집중 활화중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자, 보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있는데 집중이니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게 집중 활화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느 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건축물 얘기할 때는 이제 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이렇게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또 분산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냥 균등하게 등분포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 보자고요. 니은에 보면 활화중은 등분포 활화중과 집중 활화중으로 분류하며 그 크기는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자, 등분포 요거에서 최소값으로 한다는 거야. 최소값. 자, 안전도를, 그러니까 얘 화중력이 얼마 받느냐 이랬을 때, 자,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최대값 그러면 틀려요. 최소값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쭉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을 잡아서 얘보다 이제 최소값 점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거예요? 지금 얘 두 개 이런 거 활화중 할 때는 무슨 값으로 해요? 자, 우리 안전도를 고려해서, 자, 요 말 최소값. 그러면서 제저를 잡아주고 미니망을 잡아주면서 그 올라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밑에를 딱 잡아주는 거다라는 거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은 공동주택에서 바닥 활화중 산정시. 바닥입니다. 얘 지금 보루 가지고 그런데 얘가 바닥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발코니의 활화중은, 자, 뭐라 그렇습니까? 거실이나 안방의 활화중보다 더 큰 값으로. 이거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자, 우리 발코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에 대한 거 이제, 자, 우리 바닥에, 그죠? 있는데, 발코니가 어딥니까? 그러면, 자, 우리, 자, 구조물을 자,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거실이에요. 우리 거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거실이라 그래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거실 그러면 안방, 건너방, 이거 외에 싱크대 우리 있는 요리하는데 여길 거실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우리 부동산 용어에서는 자, 이런 걸 거실이라 그러고요. 발코니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내력벽으로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력벽으로 되니까 튼튼합니다. 자, 근데 얘는 발코니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 한 변만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디귿의 공동주택에서 바닥 활화중 산정 시 발코니의 활화중은 거실이나 안방의, 자, 우리 활화중 값보다, 여기 거실 했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안방 이런 것도 다 거실이라고 보는 건데, 안방의 활화중보다 어떻게 된다? 큰 값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지금 내변이 고정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얘 발코니잖아요. 자, 우리 발코니, 자, 요것도요. 자, 지금 들어가면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베란다라 그러잖아요. 베란다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발코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가리키는데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베란다라 그러죠, 저도요. 그죠? 발코니 그럼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발코니입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튼튼하게 안 하면, 얘보다 튼튼하게 안 하면 무너진다. 얘는 잡아주고 있으니까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 요거에서 이 큰 값으로 한다라는 게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큰 값으로 하는 데인데, 자, 요 밑에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이제. 자, 박스에 보면 주택의 용도별 기준, 기본, 등분포 하라중.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등분포 한다라고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집중보다는.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에 보면은 주거용 거실, 자, 건축물의 거실. 자, 요거 알아야 됩니다. 거실,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얼마라 그랬습니까? 자, 수치도 좀 뭐라 그랬어요? 2kN. 단위 면적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공용실. 자, 그 앞에 있는 말들은, 자, 공용실은 어떻게, 공용이니까 여럿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그저 하중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자, 우리 뭡니까? 5k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용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거에서 이제 출발해요. 여기다가 할게요. 자, 발코니. 발코니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전에는 시험 문제가. 얘를 갖다가 더 튼튼히 하라 그랬습니다. 큰 값으로 하라 그랬어요. 큰 값. 튼튼하다라는 게, 자, 우리 뭡니까? 그래서 큰 값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자, 발코니는 출입 바닥 화라 중에, 자, 그래서 얘 출입 바닥 화라 중에, 뭐라 그래서 1.5배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는. 자, 우리 출입바닥의 화라중. 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면은 뭡니까? 2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 얼마입니까? 3kN. 이거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발코니 출입바닥 화라 중에 1.5배. 자, 그래서 이렇게 3인데,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 제일 또 많이 받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공용실이. 그러니까 여기서 5kN까지. 최대.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요 말도 이렇게도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도, 자, 요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도. 자, 이렇게 되는 저 박스의 자, 요 말을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됐고요. 자, 박스에 대한 내용도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에 보면은요.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가동성. 가동성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칸막이도 고정이 돼 있으면 얘는 고정하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동성이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니까 여기 들어 맞네. 화라중 맞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가동성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을 때. 자, 요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은 가동성 칸막이 벽. 비내력 벽이죠?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게 만약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칸막이 하중으로 최소한 1kN의 기본 등분포 하라 중에 기본, 지금 이렇게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수치로, 자, 이 수치로 했단 말이죠. 거실에. 근데 여기 칸막이를 했어요. 얘도 하중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 1kN 이거를 갖다가 추가를 해주라는 겁니다. 얘도 하중 받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실에다가 여기다 칸막이에다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3kN으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kN의 두 번째 줄에 기본 등분포 화라 중에 추가하여야 한다. 자, 근데 기본 화라중 값이 4kN. 근데 자, 얘가 지금 이거 2kN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데 4kN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거 다 카바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부담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지금 하나하나. 자, 보셔야 되는 거. 자, 지금 지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리을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단기 하중을 보지 말고요. 한 장을 넘겨서, 자, 우리 뭐냐 하면은요, 31쪽을 봅니다. 31쪽에 보면은요, 5번. 핵심 지문의 5번. 자, 이게 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또 이제 5번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5번부터 보는 거. 지금 여기서 추가로 해서 핵심 지문의 5번입니다. 5번에 보면은요. 자, 우리 등분포 활화중. 지금 등분포 활화중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등분포 활화중. 자, 지금 그래서 등분포 활화중의 부하 면적과 영향 면적. 아, 이것도 용어 좀 알아야 됩니다. 부하 면적. 자, 그다음에 뭡니까? 영향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 부하 면적 하면은, 자, 우리 쭉 읽으면서,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1번 읽어보시면서요, 읽어보고요. 자, 2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한 개의 부재가 부담하는 하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 면적은 뭐야? 부하가 걸린다. 한 개의 부재가. 한 개, 부재 하나가. 기둥이면 기둥, 보면 보, 이런 거 하나가 부담하는 하중의 분포. 자, 얘를 갖다가 부하 면적이요. 부하가 걸린다. 네, 하나입니다. 영향 면적. 자, 됐어요고요. 영향 면적은 이렇게 눌러줬는데 등분포 활화중이 이렇게 눌러줬는데 영향.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한 개의 부재인데 얘랑 비교해서 얘는 전체입니다. 부담하고 있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영향 면적 보면은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영향 면적은 연직 하중이라고 표현되죠. 무슨 하중이에요? 수직 하중을 연직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연직 하중 전달 구조 부재에 미치는 하중으로 바닥 면적을 자, 우리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뭡니까? 하중이 받으면은 등분포니까 여러 군데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여러 군데니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입니다. 자, 기본소에는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하 면적은 하나. 자, 이렇게 그 하나 각각에 대해서 부하가 걸리는데 그거 걸리는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영향 면적은 이런 거 여러 개, 기둥, 보, 바닥판 여러 개 있는 거 그거에 다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걸 영향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 부하 면적. 기둥이나 기초 같은 경우는 부하 면적에. 얘가 그러니까 영향 면적이 전체니까 자, 여기서도 얘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모여서 얘가 되는 거예요. 영향 면적이. 그러니까 기초나 기둥 같은 경우는 부하 면적의 4배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도 자, 이렇게 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큰 보 또는 작은 보 같은 경우는 부하 면적의 자, 어떻게 된다? 2배다. 영향을 이런 거가 여러 개 모여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세 번째 자, 요거 양가로 3번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영향 면적의 저감 개수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저감 개수. 자, 요거 보면은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고 자, 여기서 자, 뭐냐 하면 동그라미 2번. 여기서 이 저항계수에서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활화중. 저감계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영향 면적 이거 뭐야? 이 저감을 저항이라고 썼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 이렇게 돼서 다 보면은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됐는데 요거까지 끝내고 제가 지금 마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활화중자 영향 면적에 미치는 건데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활화중 저감 개수란 영향 면적에 따른 저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활화중의 저감 지금 말 그대로 요 말 그대로잖아요. 하중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미치는 거니까 조금 적어도 된다.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등분포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등분포가 되니까 조금 저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감하는 게 활화중 저감계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화중 저감계수란 영향 면적에 따른 저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활화중에 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동그라미 3번, 지붕 활화중을 제외하고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자, 요게 시험 문제, 요 수치가 나왔죠. 이게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36제곱미터. 이게 시험 문제 제가 이제 PPT로 이제 보여드리지만 이걸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뭐, 이거 없고. 자, 그래서 요 질문,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자, 그 다음에 활화중 저감계수를, 활화중 저감계수를 우리 C라고 놨어요. 얘를 이거 일제는 해주라는 겁니다. 지붕은 말고요. 지붕 활화중이 아니고요. 지붕 활화중은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요거를 자, 우리 활화중 저감계수. 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게. 자, 여기 뭐 공식 이런 거, C 공식 이런 건 또 그죠. 아직은 여긴 놓아놨지만 아직은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저감계수 요거 일제 해준다라는 거. 우리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지금, 자, 그 전장에서부터 해서 뭐에 대한 거예요? 활화중에 대한 얘기가 좀 깊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특히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자, 우리 잘 알다. 그러면서 뭐예요? 활화중에서도 등분포 활화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